A양의 부모가 A양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도 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지난 10일에는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 가정 양육 수당을 신청했고, 심지어 아이 셋 이상을 키우면 받는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은 언제 나오는지까지 문의까지 했다. 너무나도 화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넷이 있는 거죠. 이 학대받은 첫째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의붓 아빠와의 사이 낳은 아이 둘이 있고, 또 올해 3월에 지금 막내를 출산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는 이제 양육수당을 신청을 했던 거고, 추가로. 그러면 매달 4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키우면 창녕군에서 출산 지원금을 1,000만 원을 주는데, 이제 그것도 언제 나오느냐, 여러 차례 문의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양육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출산 지원금을 주고 이런 건 다 당연히 그 포괄적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출산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또 지금 양육수당도 이제 다 챙기면서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문을 하고 이랬던 게 알려져서 정말 처참한 그런 마음이 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뭐 김병민 교수님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님 다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정말 저희가 여러 차례 그 학대된 아동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얘기했지만 이미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쾌활하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서 분리될 마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학대된 상황에서도 추적하지 못하고 그걸 분리해내지 못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도대체 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잘 좀 진단하고 그 허점들을 좀 잘 되짚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안에서 가방 속에 감금을 당해 사망한 아동의 사건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의 학대 사실을 조사 나와서 친부와 계모 앞에서 맞았니? 라고 물어본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때린 부모 앞에서 맞았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까? 가해자 앞에 두고 맞았니? 황당하죠?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황당하고 분노가 느껴집니다. 기사를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3일 천안에서 의붓 어머니로부터 여행가방 7시간 감금 학대 피해 A군은 사망했죠. 지난달 13일 천안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가 의심돼서 A군의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것도 의료진이 신고를 한 거고, 경찰이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한번 좀 가서 의견 좀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의사도 학대다, 경찰도 이상하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죠. 의붓 어머니 B씨와 약속을 잡고 의붓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A군에게 학대 여부를 질문했다는 겁니다. 맞았니? 그러고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결론은요, 부모와 아이가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다는데요? 그냥 냅둬도 됩니다. 그냥 두세요. 라는 식으로 경찰에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후 A군은 2주 뒤에 숨졌습니다. 2주 뒤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요, 경찰은 출동 안 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2주 전에, 죽기 전에 방문한 것이 전부다.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죽였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통탄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아버지잖아요. 2주 전이에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면서요. 어떻게 때린, 학대한 계모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엄마가 너 때리니? 이게 무슨... 글쎄요, 정말 저 기관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문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아이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또 가해자의 어떤 어부더머니를 분리시켜서 편안한 마음에서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어떤 애가 원하는 바를 찾아내는 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형식적으로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 가봐서 답
자기를 가해했던 엄마하고 짜고 약속 잡고 와서. 근데 아이가 어떻게 속내를 드러내겠습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맞았겠죠. 오히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더 분풀이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자기 핏줄만 중요시되는 정부 어부드 아버지, 어부드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회 최근에 보면요. 2017년 자료에 보면 22.4%가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을 합니다. 10만 건 중에 2만 건들이 그렇게 계속 젊은 나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계보나 계무, 어부드 아버지나 어부드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자기 핏줄만 소중하고 남의 핏줄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또 폐지되는 민법 915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웃의 역할을 다시 재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웃도 감시자로서 과거에는 남의 가정에 개입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이제 보호자의 징계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원칙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 정말 이웃들도 잘 감시하고 그야말로 전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는 전문기관이 정말 전문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특히 지방에 있는 곳일수록 한번 다시 지자체장이나 국가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여가부가 함께 철저하게 한번 재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2주 전에 조사했습니다. 2주 전에. 그때 그 조사만 제대로 했었어도 아동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오늘 서울신문이 취재한 이 내용, 취재가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아동 전문 기관에 반론이나 해명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